최근 유튜브에서 연극치료 유사 분야를 한 방에 정리한 영상을 시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연극치료 전문가들이 출연했고, 그중 한 분께서 연극치료와 연극치료의 유사 분야를 서로 비교해 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저는 연극치료 분야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극치료와 연극치료 유사 분야의 구분법을 배울 수 있었고, 연극치료와 연극치료 유사 분야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연극치료가 당연히 최고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는 연극치료의 유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리극이라는 연극치료 유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영상에서 심리극을 비교하고 소개한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심리극과 관련된 어느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치료는 개인 치료도 가능하고 집단치료, 집단상담도 가능하다. 사이코드라마는 집단이 모여서 진행하지만 초점을 두는 대상은 주인공 한 명이고 개인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를 집단에게 적용하는 건 어렵다.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아가면서 다 주인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집단 자체를 초점을 두고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를 심리극으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이 발언에 의하면 연극치료와 심리극을 비교했을 때 연극치료는 개인 치료도 집단 치료도 집단 상담도 가능하지만 심리극은 개인 치료만 가능하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요약하면 심리극은 개인 치료만 가능하다입니다. 발언을 살펴보면 원래는 심리극은 개인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심리극은 개인 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에게 적용하는 건 어렵고,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아가면서 다 주인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집단 자체를 초점을 두고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심리극은 개인 치료만 가능하다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발언을 접하고 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023년 2월판 406페이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406페이지에는 정신요법료 항목이 나오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활용되는 요법들과 각각의 분류 코드, 그리고 비용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누구나 찾아 읽을 수 있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심리극은 정신치료극, 사이코드라마라고 표기하고, 집단정신치료, 그룹 사이코테라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023년 2월판 406페이지에 의하면 심리극은 집단 정신치료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개인치료 항목을 보면 개인 정신치료만 보일 뿐 심리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023년 2월판 406페이지에 의하면 심리극은 개인치료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극치료의 유사 분야인 심리극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의하면 집단정신치료에 속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023년 2월판에서 심리극은 집단정신치료에 속하는 정신치료극, 사이코드라마라는 명칭으로 소개되었습니다만 연극치료는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유하고 싶은 두 번째 정보입니다. 국내 출판된 심리극 서적인 사이코드라마의 이해와 적용 21페이지에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1932년경 모레노는 처음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집단치료, 집단심리치료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모레노의 접근법은 치료사 중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상호작용적이고 집단 중심이었다. 보시다시피 집단심리치료는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가 최초로 사용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집단정신치료와 영어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모레노의 접근법은 훨씬 더 상호작용적이고 집단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유하고 싶은 세 번째 정보는 트라우마 인폼드 프린서플스 인 그룹 테라피, 사이코드라마 앤 오가니제이션스라는 책에서 아이고 이 영어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그룹 워크 앤 그룹 테라피라는 소제목에 있는 글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에서 첫 번째 줄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치료는 일종의 집단작업으로 심리극은 집단치료와 집단작업 맥락 모두에서 사용된다. 이상 심리극은 개인 치료만 가능하다는 어느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 세 가지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주인공의 이야기를 극화하면서 관객 중 누군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만약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관객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도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주인공과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경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했던 심리극에서 첫 면접을 앞둔 주인공은 면접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을 호소했고 저는 이를 소재로 극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관객이 각각 주인공의 속마음이 되어 면접을 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의 갈등을 연기했습니다. 주인공의 복잡한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 나중에는 모든 관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인공의 마음속 갈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주인공은 진지하게 마음속 갈등의 목소리들을 경청했고 몇몇 목소리에 곧바로 대답하기도 했고 순간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으며 결국 면접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외쳤습니다. 순간 모든 관객들이 주인공을 향해 박수를 쳤고 주인공은 밝은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극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소감 나누기 시간을 가지면서 주인공은 여러 속마음들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말과 함께 속마음 역할을 맡은 분들이 자신의 고민과 비슷한 내용을 말해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자신을 향해 면접 도전을 응원해주고 지지와 격려의 말도 해주셔서 힘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소감에 이어 관객들의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심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면접 경험을 떠올리며 연기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면접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도 계셨고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분도 계셨고 주인공과 자신을 함께 응원한다는 분도 계셨고 이번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과 서로 통하는 점이 있음을 알았고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분도 계셨고 자신도 지금 면접을 준비 중인데 면접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주인공 덕분에 자신도 용기가 생겼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 주인공과 관객들로 구성된 집단을 움직이는 심리극의 놀라운 힘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 중에 사례 항목을 보면 심리극의 집단 치료 사례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해설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의 심리극을 활용한 사례와 관련하여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을 추천합니다. 총 4편의 영상으로 제작했고 4편의 영상을 하나로 모은 합본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최근 2023년 10월 이드치 연구소 특별 모임을 통해 한 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병원 중심 심리극을 경험해 왔고 병원에서 심리극을 진행해 온 사람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혹은 요청에 따라서 상호 소통과 합의하에 집단과 개인의 고루 심리극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혹은 요청에 따라 연극 중심으로 혹은 대화 중심으로 상호 소통과 합의하에 유동적으로 심리극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연극 치료 유사 분야를 한 방에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어느 연극 치료 전문가의 발언 일부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극 치료와 마찬가지로 심리극 또한 개인 치료도 집단 치료도 집단 상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보면 이후 이어지는 문장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두치연구소 지경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극과 관련된 어느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치료, 교육연극, 놀이치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섞이고 그들의 접근 방식들이 축적되고 변형되고 혼용되어 왔다. 심리극은 제이콥 모레노가 제시하고 구도 설계한 방법론 안에서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고 전수되어 온 누가 변형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한 사람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변형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 따라서 심리극은 개방성이 적고 폐쇄적이다. 좀 더 요약하면 심리극은 접근 방식에서 개방성이 적고 폐쇄적이다입니다. 저는 어느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어느 책의 서문입니다. 책 제목은 사이코드라마 신스 모레노이고 번역하면 모레노 이후 심리극입니다. 서론 일부를 소개합니다. J.L. 모레노는 사이코드라마의 선구적인 인물로 그의 아이디어와 실천은 심리치료 전 분야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레노가 훈련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이코드라마 실무자들이 1974년 모레노 사망 이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의 혁신에 대해 논의합니다. 개인의 문제에 대한 자아초월적, 정신형적 접근과 의식적, 인지적 접근을 모두 강조합니다. 기고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핵심 개념을 받아들여 사이코드라마를 실천하면서 이를 발전시켰는지 설명합니다. 각 개념이 임상 작업에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는 모레노의 아이디어가 치료 작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폴 홈즈, 마샤 카프, 마이클 와스는 영국에서 활동해온 심리극 전문가입니다. 폴 홈즈는 이두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추천하고 싶은 심리극 이론서 The Inner World Outside라는 영상에서 소개한 이론서의 저자입니다. 마샤 카프는 국내에 출판된 심리극의 세계라는 번역서의 공동 저자이고 이두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클래시컬 사이코드라마 오브 모레노 그리고 러브백이라는 영상에서 더 클래시컬 사이코드라마 오브 모레노라는 글을 쓴 저자입니다. 책 제목이 모레노 이후 심리극이고 199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모레노가 1974년에 사망했으니 모레노 사후 20년에 맞춰 이 책이 출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소제목이 Innovations in Theory and Practice, 이론과 실습의 혁신이기 때문에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 사후 20년 동안 심리극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심리극 이론과 실습에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기고자들, 즉 공동저자들은 영국의 심리극 활동가이자 전문가입니다. 공동저자들이 미국에서 심리극을 창시한 제이콥 모레노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영국에서 각자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자는 각 저자들이 소개하는 축적되고 변형되고 혼용된 심리극 방식을 참고해서 자신의 영역에 적용하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독자 중 한 명이
바로 접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심리극 전문가 아담 블래트너의 글입니다. 이두천 구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 아담 블래트너는 모레노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한 글을 이 자리를 통해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담 블래트너의 대표 저서인 파운데이션스 오브 사이코드라마 네 번째 챕터 사이코드라마 수용에 대한 방해물에 있는 모레노의 인격적인 약점이라는 제목의 글 서머리 맨 뒤에 있는 요약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접근 방식이 살아남은 것은 모레노의 용기, 끈기 및 비전의 강점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그의 많은 결점을 조정하고 그의 작업을 옹호한 그의 아내 젤카에게 많은 공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가 지금만큼 생산적이었을지, 창조주가 사라진 후에도 그의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남았을지 생각해 봅니다. 모레노의 아이디어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계속 자극하는 주된 이유는 그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타당하고 강력하며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인간화가 만연한 시대에 사회 측정 및 자발성 훈련 원칙을 통해 각 사람의 가치와 개성을 개발하는데 그의 기여는 가장 시의적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전문적으로 평판이 좋고 과학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임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준비 부족과 모레노의 개인적 특이성 때문에 그의 접근 방식은 아직 대중적이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일부 혼란을 해결하고 모레노의 개념을 보다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담 블래트너의 글에 의하면 심리극의 창시자 제이콥 모레노는 독단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 블래트너의 글에 의하면 제이콥 모레노의 아내인 젤카 모레노는 남편이 창시한 심리극의 결점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책 파운데이션스 오브 사이코드라마의 저자 아담 블래트너는 심리극의 개념을 보다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자는 제이콥 모레노의 독자적인 심리극 방법론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다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영역에 적용하는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독자 중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국내에 출판된 사이코드라마의 이해와 적용 서론입니다. 모레노는 사이코드라마를 진실의 극장이라고 하였으며, 제르카는 이 말을 자발적, 극적, 즉흥적 방법으로 주인공의 주관적 진실을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모레노는 또한 언어에 의한 정신분석을 반박하기 위한 용어로 사이코드라마를 행위과학이라고 일컬었으며, 자기 해방 혹은 정신의 실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다양한 용어의 정의는 후대에 와서 비일관적이라거나 혼란스럽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블래트너는 모레노의 이론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논리가 부족하다고까지 하였다. 모레노 이후 많은 학자들 역시 사이코드라마를 각자의 시각에서 정의하고 활용하게 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합의하는 일관되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들은 행위 연습, 역할놀이, 역할 연습, 즉흥극장, 자발성 훈련, 심리극, 정신치료극, 극치료, 역할극, 교육 연극 등 다양한 변형을 통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사이코드라마를 정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후 사이코드라마 정의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쩌면 모레노 역시 사이코 드라마를 몇 가지 정의나 이론적 틀로 가두어 두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완전한 이론보다는 불완전한 행위자로 살아가길 원했으며 사이코 드라마의 이론적 틀 역시 지속적인 창조적 발전이 아닌 문화 보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모레노 주의자들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이코 드라마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이코 드라마를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며 관습적으로 변해버린 양식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저는 모레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모레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심리극을 각자의 시각에서 정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자는 심리극의 전반적인 이해뿐 아니라 제이콥 모레노가 고안한 심리극의 역사와 흐름을 이해하고 문화 보존을 주의하면서 내 자신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심리극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상하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수록된 책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지경주가 추천하는 심리극 이론서 사이코 드라마의 이해와 적용에서 소개한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독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문화 보존이라는 개념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2023년 5월 1일에 촬영한 혼잣말 산책, 그리고 2013년 5월 18일에 촬영한 혼잣말 산책, 그리고 2023년 11월 20일 내일 제가 촬영할 예정인 혼잣말 산책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 보존과 심리극 실명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극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명성 있는 사람이 이를 활용해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한다면,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와 새로운 시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면, 저는 이러한 모습을 경직된 문화 보존의 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문화 보존과 잘 어울리는 단어 중 하나는 고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고인물은 썩는다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저는 대한민국 심리극 분야에서 살아남은 자칭 생존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심리극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누리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전문가와 권위자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심리극 실명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취향이 강하게 반영된 독특한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정통 심리극 대승자인 것처럼 알려지거나 자신의 변형되고 왜곡된 심리극을 한국 대표 심리극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향이 반영된 심리극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실명을 건 심리극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경주식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에서 통용되는 심리극 스타일 중에서 모레노의 클래식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보다는 국내 특정 심리극 진행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국내 특정 심리극 진행자의 생각과 취향이 지나치게 반영된 그야말로 제이콥 모레노의 고전적인 심리극이 함부로 변형되고 건드려진 특정인의 심리극이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몇 국내 심리극 권위자들 덕분에 모레노와
모레노의 고전적인 심리극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젤카 모레노와 아담 블레트너 덕분에 저는 제이콥 모레노와 클래시컬한 심리극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진 심리극 선구자, 권위자, 전문가 중에서 모레노의 심리극을 변형하거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잘 전수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국내 심리극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타카와 천이라는 특정 도구가 모레노의 심리극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은 모레노의 심리극이 변형되었거나 건드려졌음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의 창시자 제이콥 모레노는 바타카와 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제이콥 모레노가 바타카와 천을 사용한 기록을 갖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제이콥 모레노의 심리극 진행 방식을 그대로 전수받지 않은 지경주라는 심리극 진행자의 취향과 생각이 반영된 지경주식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지경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최근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1분 영상 보조자, 도움자를 보면 심리극의 요소 중 하나인 보조자는 영어의 옥질러리 에고를 번역한 것이고 보조자는 영어의 옥질러리를 번역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옥질러리 에고를 모레노 용어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의 출처는 아까 소개했던 심리극 전문가 아담 블레트너의 액팅인이라는 책입니다. 모레노의 심리극이 한 사람만의 창작물이고 개방성이 적고 폐쇄적이라면 모레노 용어라는 표현과 함께 선을 긋듯이 보조자와 보조자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일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연극치료 유사 분야를 한방에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어느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 일부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극치료, 교육연극, 놀이치료와 마찬가지로 심리극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섞이고 그들의 접근 방식들이 축적되고 변형되고 혼용되어 왔다. 이렇게 바꿔보면 이후 이어지는 문장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심리극과 관련된 어느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연극치료는 사실적인 재현과 허구를 함께 사용하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심리극은 재현만 사용한다. 이것은 연극치료와 심리극이 가장 대비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요약하면 경험을 재현할 때 심리극은 재현만 하고
허구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저는 3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국내 심리극 번역서 중 하나인 심리극의 세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리극의 세계 제5장에 있는 잉여현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기, 여기에 있는 3가지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글은 로잔이라는 여성의 심리극 사례 일부입니다. 로자는 세상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녀는 그녀 주위에 벽을 쳐놓았다고 느낀다. 집단 성원들의 몸으로 성을 쌓고 그런 후에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성을 만들어 보였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심리극에서 주인공의 경험을 극화할 때 허구적인 장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글에 이어서 같은 챕터에 있는 심리극 전문가 헬러만의 글과 모레노의 글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심리극 무대는 그런 내면화된 정신적 이미지들을 외연화시킬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도구이다. 거기에서 그것들은 삶을 드러내고 3차원의 공간 속에 나타나도록 한다. 무대 공간은 인생 자체에 관한 현실 검증력을 넘어선 인생의 확장이다. 현실과 환상은 갈등 관계에 있지 않으나 둘은 더 넓은 공간, 즉 대상들, 사람들, 사건들의 심리극적 세상에서 기능한다. 심리극의 논리에서 햄릿 아버지의 영혼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고 햄릿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된다. 망상과 환각은 무대에서 구체화되고 정상적인 감각의 지각으로 동등한 위상이 주어진다. 이 글 속에서 저는 내면화된 정신적 이미지, 현실과 환상, 망상과 환각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고, 햄릿 아버지의 영혼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고 햄릿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된다. 이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글이 심리극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를 극화하면서 연극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적인 재현뿐 아니라 허구적인 장면도 함께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로제이 텔리어스가 서술한 책 모레노즈 퍼스널리티 시어리 and its relationship to 사이코드라마에서 더 스테이지, 무대라는 소제목에 있는 글입니다. 환상과 현실은 모순되지 않고 모레노의 잉여 현실 내에서 결합된다. 일상적 현실과 극적인 현실이라는 두 가지 현실이 나란히 존재하며 만난다. 무대 공간은 삶 자체의 현실 테스트를 넘어서는 삶의 확장이다. 현실과 환상은 충돌하지 않지만 둘 다 더 넓은 영역, 즉 대상, 사람 및 사건의 심리극 세계 내에서 기능한다. 이 글 속에서 저는 환상과 현실, 일상적 현실과 극적 현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심리극 주인공은 심리극 무대 위에서 일상적 현실과 극적 현실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제안받을 수도 있으며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이 심리극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를 극화하면서 연극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적인 재현뿐 아니라 허구적인 장면도 함께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존 놀테의 저서
J.L. 모레노 앤 더 사이코드라마틱 메소드에 있는 서프러스 리얼리티, 잉여 현실에 관한 글입니다. 심리극은 삶을 모델로 삼았지만 삶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현실을 제공하는 매체를 제공한다. 심리극 진행 단계에서 주인공은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방문하거나 통제된 방식으로 개인 간 또는 개인 내 갈등에 직면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탐색할 수 있다. 주인공은 자신이 가봤거나 있고 싶은 곳, 어렸을 때 살던 더 이상 서 있지 않은 집, 사무실, 남태평양의 개인 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제로 주인공은 화성, 달, 우주, 천국, 지옥 등 지구상 어느 곳이든 떠올릴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된 부모,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현재의 인간관계, 심지어 환각과 망상까지 만날 수 있다. 일상의 현실이 허용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경험은 잉여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심리극은 우주 전체를 활동하게 한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현실이 허용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경험은 허구와 잘 연결된다 생각하고, 잉여현실이라는 개념이 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이 심리극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를 극화하면서 연극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적인 재현뿐 아니라 허구적인 장면도 함께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정보 대부분은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의 글입니다. 지금부터는 잉여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잉여현실은 영어로 서프러스 리얼리티입니다. Empowering Therapeutic Practice라는 책에서는 잉여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인공이 심리극 무대에 오르자마자 잉여현실이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다. 잉여현실은 관계와 사물을 통해 표현되는 시간과 공간의 현실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차원이다. 주인공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장면을 연기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장면을 연기할 수도 있다. 트라우마로 남은 과거 특정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재경험하는 것은 잉여현실에서 발생하는데 충분히 현실적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미래 투사를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잉여현실을 소개할 때 나만의 마음속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잉여현실은 재현과 허구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소개한 심리극 사례는 대부분 주인공의 잉여현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잉여현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영화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했던 순서대로 영상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셔터 아일랜드와 심리극, 두 번째는 영화 시네도키 뉴욕, 그리고 잉여현실과 행위완성, 세 번째는 심리극을 이해하면 더 흥미로운 영화 Once Upon a Time in 할리우드입니다. 이 세 영화는 잉여현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면서 사실적인 재현과 허구의 재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영상과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관련 링크는 영상 설명에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심리극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어느 환자가 자발적으로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 술을 구입해서 마시기까지 과정을 의인화 기법으로 진행한 적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주의지 실패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주인공은 자신의 몸하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저는 주인공에게 의인화 기법을 제의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과 술을 연결해주는 신체 부위들로 손, 발, 위, 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객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을 중심으로 각 신체 부위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을 진행하면서 음주 과정을 신체와 연결하여 독특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주인공도 보조자들도 관객들도 흥미있게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은 음주로 인해 자신의 신체 부위들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서, 그리고 음주의 유혹에 어떻게 함께 대처할지 자신의 신체 부위들과 작전회의를 짜듯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평소 음주 과정을 의인화 기법으로 진행해 본 이 사례는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심리극도 사실적인 재현과 허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알코올 심리극 신체와 대화하기, 술은 약이 아니다라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가족 치료 기법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은유적 지시 기법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성 문제를 식사에 비유해서 음식 맛을 즐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부부의 식욕과 음식 취향, 상대에게 바라는 것 등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부부간 성 관련 상담 도중에 심리극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은유적 지시기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유적 지시기법을 심리극에 접목해 왔고,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심리극도 사실적인 재현과 허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별달이라는 심리극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자발성과 창조성이 돋보이는 뛰어난 보조자들의 연기를 통해 때로는 제가 직접 보조자가 되어 연기하면서 다양한 허구의 활용을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극 속 허구 장면이 익숙합니다. 저는 직영주식 심리극 진행자로서 PTSD 입원 환자, 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성매매 생존 여성, 자살 생존자, 자살 유가족, 사별 어르신 등을 심리극 주인공으로 만나 자칫 현실 직면으로 연결되기 쉬운 현실에 가까운 재현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허구적인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극치료 유사 분야를 한 방에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심리극을 쉽게 정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극치료 유사 분야를 한 방에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어느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 일부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연극 치료와 심리극은 사실적인 재현과 허구를 함께 다룬다. 연극치료 유사 분야를 한 방에 정리한 연극치료 전문가의 발언을 살펴보면 연극치료와 심리극을 서로 비교했을 때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바꿔보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